니케를 20년 동안 이어갈 목표를 갖고 있대요. 김형태 대표가 니케는 20년 동안 운영할 겁니다. 최소. 하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고 앞으로 있을 2주년 이벤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니케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유저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감사하게도 일본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매력,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 고퀄리티 그래픽, 슈팅의 재미. 다 공감합니다. 이거 다 니케의 그 장점이에요. 그리고 2022년 때만 해도 게임을 알리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알아봐. 니케 하면은 웬만하면 다 알죠. 니케를 서비스하면서 게임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저랑 게임뿐만 아니고 캐릭터와 유저 간에도 그렇다. 사랑, 분노, 치기, 질투, 애증 등 복합적인 감정이 탄탄한 관계성을 만들고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과 함께.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늘 고민하며 만든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지. 많은 사람들이 니케를 엉덩이 게임으로 알고 있지. 맞지. 니케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해. 그리고 곧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벤트나 신규 캐릭터 간단하게 스포일러 한다면 주년 콘텐츠는 방송으로 공지를 합니다. 이번에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방이 있을 예정이에요. 공방이. 유명한 영상. 오케이, 이거 다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볼륨이 1주년이나 1.5주년에 비해 훨씬 크대요. 1주년도 컸고 1.5주년도 컸는데 그때보다 훨씬 크게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미니게임에 공들이고 있고 캐릭터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니케는 늘 스토리 베이스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상 바운더리 안에 한 명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최근 출시된 콜라보레이션 및 일반 니케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 점점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는 있는가? 니케는 다른 게임들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색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출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2년 동안 메웠습니다. 그리고 파워 인플레이션 관련은 늘 귀 기울여 듣고 있고 현재는 방향성을 다듬고 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레이션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가? 의미 있는 타이밍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스텔라 블레이드 무언가의 확장 시기와 관련이 있다. 머지않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년이 아니니까 2주년에는 온전히 니케에 집중을 해라 하는 이야기고요. 메인 시나리오와 사이드 시나리오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더빙이었는데 현재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다. 더빙 관련 기준. 그렇지. 더빙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언가. 니케 개발실 특성 때문이다. 넣고 싶은 콘텐츠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최대한 다 넣는다. 성우 녹음도 처음에는 주년 이벤트와 메인 퀘스트에만 진행했는데 점차 더빙은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 중인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는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에요. 물론 온리전이라든가 여러 큰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유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논의 및 준비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시프트업은 철저한 준비로 일본 게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시프트업이 생각하는 일본 유저의 성향. 일본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글로벌 전역에 고루 성공한 편이에요. 니케는.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라 특정 국경을 맞추기보다는 게임으로서 유저에게 재밌는 보편적인 포인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스토리나 이벤트 등 많은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위주. 그리고 일본에서 크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감사하긴 한데 일본을 위한 그런 집중된 운영은 할 수 없다. 당연하지. 근데도 일본의 사랑을 받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미 끝났어요. 제피루스님. 끝났어. 서브컬처 2차원 게임 원류가 일본이라 가장 일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고, 그렇지. 서브컬처 같은 거는 이제 일본이 문화가 익숙하죠. 그래서 좋은 반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코드다 보니 글로벌에서도 인기를 끈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콘텐츠 밀도감을 많이들 알아주세요. 니케 개발에 담긴 애정 같은 걸 좋아해 주십니다.
서버 분리가 아닌 이상 편한 운영은 어렵죠. 그럼 니케 신규 니케 중 상당수가 테트라 라인이야. 맞아. 성능 캐릭터 풀이 부족한 엘리시오는 기업 타워 공략이 어려운데 맞아. 엘리시오는 성능캐가 별로 없죠. 인지하고 있으며 무리해서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정확한 해결을 위해 논의 중입니다. 무리하게 타워 인원수를 맞추기보다는 특정 키 캐릭터를 설계해서 돌파하려고 합니다.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을 출시하다 보니 기업별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차 버리고 대성공했어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대차를 막을 내리고 니케에 집중을 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인 거지.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대차 팬들에게는 아쉽긴 하지만 TGS 일본 게임사들에게서 스토리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나 내러티브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점점 저희 시나리오의 매력에 빠지고 그리고 단순히 예쁜 게 아니고 내러티브나 설정에 맞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TGS가 뭐게요? 모르겠어. 디자인 외에도 캐릭터성에 맞는 표정이나 모션 등 이야기에 녹일 수 있는 요소를 유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림만 이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도쿄게임쇼. 땡큐. 도쿄게임쇼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쁜 거에 초점이 아닌 그 캐릭터성에 맞는 표정과 모션 등이 이야기에 녹아들 수 있게 잘 자연스럽게 어울리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게임 장점이 스토리라는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스토리를 가진 게임이 각국에서 출시 중이다. 한국 게임 스토리텔링에는 난해하거나 지역색이 강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보편성이 있다. 물론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니케는 시나리오 라이터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퀄리티를 보면 애니메이션 출시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애니메이션 기대해도 좋나? 그리고 출시 초기 애니메이션 개선할 생각이 있나? 여러 루트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재는 알아보는 단계예요. 어떤 콘텐츠가 되든 퀄리티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만든다. 절대 퀄리티에 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좋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네요. 과거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아쉽다는 이유로 다시 만들 생각은 없어. 그 당시 유저들의 전달했던 감성을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리고 다시 제작하면 분명 소실되는 감성이 있다. 보존을 한다고 하네요. 그 초창기의 애니메이션 저도 봤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조금 싼마이 감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시 만들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이제 중요하지만 그 쏟을 에너지를 게임에 쏟고 싶다고 합니다. 에반게리온 컬리버 선택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최근에 에반게리온이 있었잖아요. 사심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타이틀이었다. 제가 그린 아스카와 레이는 꾸엠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젠가는 해야 할 타이틀이었대. 제 사심도 있었지만 에반게리온 퀄리티 컬레버가 꾸엠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꾸엠님이 누구지? 최신 IP 컬래버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가? 일러레 분이시구나. 아하. 디자인 팀장. 좋습니다. 이거 근데 언제 한 거야? 인터뷰를 오늘 나온 인터뷰구나.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와 거대한 콜라보를 앞두고 있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콜라보. 시프트업 대표 안 해? 몰랐어. 니케 한국어 사운드 디렉팅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있다면 시나리오 팀이 현장에 가서 디렉팅을 많이 봅니다. 성우분들이 연기를 하기 좋도록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캐릭터 이해를 돕기 위해 서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우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 진짜 성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 레드우드 코스튬이 인기 투표 1위로 지급됐다. 레드우드 캐릭터가 없는 유저 및 신규 유저는 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데 향후 인기 투표에서는 일주일 정도 피가 끼고
이것도 좋다. 코스튬을 뿌릴 거면 일주일 정도 레드우드 픽업 기간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좋은 의견이에요. 이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레드우드가 없는 사람은 옷도 입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아이디어야. 지난 더 현대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한 홍련 술잔이 인상적이었다. 게임 내 아이템을 현실화한다는 콘셉트로 연두해둔 굿즈가 있다면, 혹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굿즈가 있다면, 팝업 스토어에서 시스티 슬리퍼나 홍련 술잔 등 캐릭터와 밀접한 굿즈를 판매했다. 앞으로도 내고 싶은 굿즈는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예정이에요. 아니스 머리 배지 탐나는데 고퀄리티로 내주시면 좋겠다. 커스텀 출시하면 픽업을 내달라. 그러니까 버스터 씬 보면 오해하지. 챔피언 아레나라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 완성된 상태인데 QA 시간 확보가 필요해서 딜레이가 됐대요. 1.5주년 때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고, 그리고 다음 일정이 힘들어지는 경우인데 개발실의 특성이라 막지는 않는다. 어떤 콘텐츠 조금은 기다려달라. 챔피언 아레나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다키마쿠라? 2D 캐릭터와 3D 전장의 조합이라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 보인다. 가령 랩처가 3D 전장에 숨어 있으면 조준이 안 되는 버그라든가 어려운 점은 없나? 말씀해주신 거는 버그라서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캐릭터가 2D 원하다 보니 생동감 있는 그래픽 구현을 위해 입체감과 공간감을 신경 쓰고 있다. 평면이 아니라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으려고 하는데, 특히 옆 캐릭터 사격 장면도 최대한 보여줘. 그렇지. 옆 캐릭터 보여주면 또 몰입 더 되겠다. 이거 좋은데요? 소녀전선2 니케 모드나 병라망로 니케 스킨 등 니케가 다른 서브컬처 게임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을 풍자하거나 유사한 콘텐츠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기뻐요. 우리 게임이 성적을 내고 인정받아서 생긴 일이니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니케를 따라했다는데? 그러니까 따라했다기보다는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영향을 줬다네요. 소녀전선이나 병람항로에 그 니케의 무언가가 그 게임에 영향을 줬다는데? 우리 게임이 누군가의 뮤즈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생각하다. 좋지. 다만 퍼블리셔인 레벨 인피니티 분들은 어떻게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다. 이것도 방송도 마찬가지야. 방송도 내가 무언가를 계속 생성하고 컨텐츠를 내고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오마주하고 따라하고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이 됐구나 하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기존 소전이랑 좀 바뀌었다는 것 같아.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니케이 장기 서비스를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전개할 생각인가? 몇 가지 정책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체되더라도 서브컬처 2차원 게임은 유저는 늘어나고 있으니 좋은 IP와 콜라보, 그리고 매력적인 콘텐츠, 신규 유입 가능한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장도 고려 중이고. 1.5주년의 아트북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워낙 아트가 많아서 아직 준비 중이야. 기다려달라. 앞으로의 시프트업 로드맵에 대해 말한다면, 얼마 전 상장했는데 저희는 상장한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니케 타이틀이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섣불리 새롭거나 다양한 일을 벌리지 않고 기존 타이틀이 더욱 매력적인 타이틀이 되도록 투자하겠다. 좋아요. 니케를 집중적으로 더 개발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예전에 소울워커 유저였는데요. 소어 같은 경우는 소어 PC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얘네가 막 폰게임 내고 따로 무언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다가 망했어 결국. 그러기보다는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더 좋지. 맞지? 지금은 아직은 그럴 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스텔라 블레이드도 좋은 IP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디벨롭하고 지역 확장과 플랫폼 확장을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다. 좋은 분들을 모셔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데 스텔라 블레이드, 니케와 또 다른 영역의 대게임이 될 것이다. 다 쫄딱 망했지. 다작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고퀄리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시프트업은 사업부가 퍼블리싱을 진행하지 않는 드문 회사다. 퍼블리싱을 대충 할 수 없으니
최고의 퍼블리셔인 레벨 인피니트와 함께하고 있다. 개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겠다. 오, 좋은데요? 포부가 좋아요. 앞으로의 니케 서비스에 대해서. 니케는 메인 시나리오 중심으로 모든 콘텐츠를 설계하는 게임이라 메인 스토리가 중요하죠. 현재 2년 정도 분량을 쌓아두고 있고 변화무쌍 가치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슈팅이나 미니게임 등 나머지 콘텐츠들은 여러 재미를 추가하면서도 유저가 원하는 방향성을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당장의 로드맵보다는 중요한 것은 유저의 피드백과 상황에 맞춘 적응력이다. 텐센트 계열. 오케이. 그리고 어느덧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제가 게임업계에서 일한 기간인 20년 이상 사랑받는 게임을 만든 것이다. 와. 니케가 20년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게 그래도 고무적이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유저분들과 맞춰가며 여러가지 시도해보겠습니다. 니케가 20년 동안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다. 니케 2주년 이벤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복귀하기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뿌리는 게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주년 때 지금까지 접고 계셨던 분들 한번 찍먹 또는 복귀해보시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니케가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거를 보여주네요.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니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